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순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환이라는 것은 알고리즘에서 함수가 자기 자신을 호출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래밍 기법이에요. 그래서 순환이라는 게 처음에는 뭐 조금 이상하게 보인다고 하지만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효과적인 프로그래밍 방법 중 하나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다 표현이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순환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다시 호출하고 자기 자신을 다시 호출하고 다시 호출하고 이렇게 호출을 계속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 호출했다 하면 또 뭐야? 가지가 두 가지죠. 또 가지 두 가지 호출하면 또 이렇게 나뉘어서 계속 이렇게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방법이다 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는 자기 자신을 계속 호출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계속 호출하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안 좋은 점도 있겠죠. 요거에 대해서도 자세히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순환은 일단은 자료 구조를 다루는 프로그램에 적합하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팩토리얼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자, 팩토리얼이라는 게 있는데 팩토리얼이 뭐야? 5팩토리얼을 한번 봅시다. 5팩토리얼이 뭐예요? 우리 아까 1장에서 배운 것처럼 5팩토리얼은 5, 4, 3, 2, 1 이렇게 계속 앞에 수를 갖다가 마이너스 1씩 곱해가지고 5, 4, 3, 2 1 해서 뭐예요? 5, 3, 15, 20, 3, 2, 1 하면은 60, 120 이렇게 해서 5팩토리얼은 즉 120 이렇게 계속 자기를 마이너스 1씩 감소하면서 곱해 나가는 것을 팩토리얼이라고 했죠. 자, 근데 이 팩토리얼을 순환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쓰는지 한번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순환을 하려면은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것을 순환이라고 했어요. 그럼 자기 자신을 계속 호출하는데 계속 호출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무한 루프겠죠. 언젠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알고리즘은 끝이 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순환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언젠가는 끝날 수 있는 조건을 갖다가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int 팩토리얼 int n이라고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한번 보자면은 자, 예를 들어서 n을 3으로 받아봅시다. 자, 지금 보면은 C 코드로 되어 있는데 조건문이 if else가 있습니다. 자, if 문이 돌아가면은 당연히 else 문이 안 돌아가는 거고요. else 문이 돌아가면은 if 문이 안 돌아가는 거는 여러분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자, n이 1보다 작니라고 물어봅니다. 자, 작나요? 안 작죠. 자, 그러면 거짓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그렇죠. 3 곱하기 n이 3이라고 했죠. 그래서 3을 가지고 오고 다시 팩토리얼 n-1이니까 뭡니까? 당연히 2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팩토리얼이라는 게 뭡니까? 자, 이게 순환이라는 거죠. 자, 다시 호출하는 거야. 어떤 걸? 나를 다시 호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갑니다. 자, 그럼 3이 어떻게 돼요? 2가 되죠. 자, 그럼 2가 되면은 자, 2는 1보다 작니? 거짓이죠. 다시 거짓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else 문이 돌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2 곱하기 어떻게 된다? 팩토리얼. 그렇죠. 이번엔 1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이렇게 내려왔죠. 자, 내려왔는데 다시 이제 순환해서 호출을 하는 거예요. 자, 호출을 하면은 이제 1이 됩니다. 자, 1 가지고 다시 들어갑니다. 자, 1은 1보다 작거나 같니? 이번엔 뭡니까? 참이죠. 그럼 어떻게 된다? return 1 해서 어떻게 된다? 이번에는 1을 갖다가 반환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팩토리얼 1은 어떻게 된다? 그쵸. 1이 되니까 2 곱하기 1 하면은 2가 되죠. 자, 그럼 2가 됐으니까 어떻게 된다? 그쵸. 이거는 2가 됐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2가 어디로 올라간다? 그렇죠. 이렇게 반환이 되니까 3 곱하기 2가 되니까 6이 되죠. 그래서 팩토리얼 6은 뭐가 된다? 팩토리얼 6이 아니죠. 팩토리얼 3은 뭐가 된다? 값이 6이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순환의 한 구조라고 보면은 되겠죠. 자, 굉장히 간단한 구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는데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뭐다? 매개 현수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한다? 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매개 변수라는 게 뭐다? 매개 변수는 여기서 뭐다? n이라는 거죠. n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아까 n이 뭐였어요? 3이었죠. 3을 받아서 2 호출하죠. 2 호출해서 1 됐죠. 자, 그러면 이제
1이 됐으니까 어떻게?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매개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팩토리얼 함수를 한번 구해 보았습니다. 자, 이 코드는 똑같으니까 보면 되겠죠.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팩토리얼에서 순환 호출을 갖다가 쓰는데 우리가 순환 호출을 할 때 좋은 점이 뭐다? 그쵸? 간단하다는 게 순환 호출이 좋은 거죠. 그래서 3팩토리얼은 했을 때 뭐야? 3팩토리얼은 하면은 얘한테 물어보면 뭐야? 3 곱하기 2 하면은 뭐다? 2팩토리얼 또 계산해야 되겠죠? 2팩토리얼은 뭐다? 2팩토리얼 1. 자, 1은 뭐다? 1 하면 다시 호출 2, 다시 호출 3이 6. 답은 6이에요.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다음 코드에서 보듯이 팩토리얼 3을 수행하는 도중에 팩토리얼 2를 다시 호출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죠. 아까 설명한 이런 순환에 대한 기법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뜯어서 설명되어 있는데 이거 아까 똑같습니다. 자, 아까 뭐였죠? 3을 갖다가 호출했을 때 어떻게? if문에서 거짓이 되죠. 그래서 3, 자, 이게 뭐예요? 매개 변수죠. 그쵸? 자, 3하고 팩토리얼 3-2니까 2. 2죠? 다 호출. 자, 이거 거짓이죠. 자, 그러면은 다시 매개 변수니까 2는 저장하고 어떻게? 다시 이제 1. 자, 1 호출하죠. 1이니까 뭐 이번에는 조건문이 참이네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된다? 돌아간다라는 구조겠죠. 그래서 설명이 잘 되어 있죠. 6을 반환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쉬운 구조죠. 그래서 아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 쭉 보면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순환을 호출할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그렇죠. 순환을 끝낼 수 있는 조건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순환을 끝낼 수 있는 조건문이 뭐였죠? 그렇죠. 이 조건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종료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됩니다. 자, 이번엔 출력문이 추가된 건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여기다 굳이 이 짓거리를 하는 이유가 뭐다? 내가 지금 팩토리얼 몇 번까지 호출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한번 확인해 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라인에 서 있죠. 그래서 보면은 팩토리얼 3 하면은 뭐야? 일단 프린터문부터 실행돼야 되니까 일단 출력을 해야겠죠. 팩토리얼 하니까 3이 지금 나 지금 3 호출할 거야 라고 해서 출력해서 프린트문으로 출력을 한번 하고요. 이건 지금 뭐야? 거짓이죠. 그러면 else문에 가서 다시 여기 보면은 3 곱하기 팩토리얼 2, 그 다음에 2 곱하기 팩토리얼 1. 그래서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얘를 호출할 때 어떻게 된다? 2를 호출하면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3이 출력된 게 한번 출력된 게 이렇게 출력됐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팩토리얼 2 출력, 팩토리얼 1 출력 해서 계속 얘가 올라가면서 뭐다? 이 오렌지 색깔을 갖다가 출력을 해주면서 나 어디까지 팩토리얼 불렀니? 라고 확인하려고 프린트문을 앞에다가 넣어준 거예요. 별로 다른 건 없어요. 그냥 앞에다가 프린트문을 넣어줘서 나 지금 어디까지 팩토리얼 부르고 있니? 순환함수 하고 호출하고 있니? 이걸 확인하려고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쭉 읽어보면 되고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부적 표현이라고 있는데, 자, 우리가 아까 순환함수는 뭐 자기 자신을 계속 호출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아까 자료 구조 중에서 순환은 어떤 걸 쓰냐면은 스택이라는 걸 씁니다. 스택이라는 게 뭐였죠? 그쵸? 그릇을 갖다가 하나씩 이렇게 올리는 것을 스택이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 순환을 쓸 때는 자료 구조로 스택을 갖다가 하나씩 쓸 건데 어떤 걸 써서 올리냐면은 복귀 주소랑 매개 변수를 갖다가 할당받아서 얘를 갖다가 착착착착착착 쌓여서 다시 호출 내려가고 하는 거예요. 자, 쉽게 한번 볼게요. 자, 아까 팩토리얼 3을 부를 때 어떻게 했어요? 스택이에요. 이게 스택.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의 그릇이에요. 그릇.
자, 팩토리얼 3 해가지고 불렀죠. 했는데 지금 이게 거짓이 됐으니까 팩토리얼 2를 부르겠죠. 그러면 다 어떻게? 다시 팩토리얼 2를 불러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제는 팩토리얼 2 해서 이렇게 그릇이 하나 더 그릇 2라고 할게요. 그릇 1, 그릇 2가 쌓이는 거야. 자, 2니까 뭐야? 얘도 거짓이잖아. 그러면 다시 else가 돌아가니까 다시 그릇 1을 갖다가 쌓아 올리는 거야. 그럼 쉽게 말하면 3이네요. 쉽게 말하면은 그릇이 1번이 처음에 쌓이고 그 다음에 그릇 2 해서 팩토리얼 2가 쌓이고 그릇 3 해서 뭐다? 팩토리얼 1이 쌓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쌓아 올리는 것을 스택의 구조를 쓰는데 이게 뭐다? 순환 구조. 순환 함수가 이런 스택의 자료 구조를 쓴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릇이 쌓였으면 어떻게? 그릇을 해소해야 되겠죠. 자, 스택은 어떤 거부터 해소한다? 그렇죠. 위에 있는 거부터 자료를 뺀다고 했죠. 그래서 삭제를 하면서 다시 돌아가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잘 설명되어 있죠. 자, 1이니까 뭐야? 삭제됐으니까 뭐야? 없어지면서 2를 호출합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죠. 호출이라는 것보다 돌아간다는 거죠. 자, 돌아가고 2 곱하기 2 됐죠. 자, 이제 다시 돌아가야겠죠. 자, 이제 이 삭제되면서 어떻게 된다? 그렇죠. 2 곱하기 3 해서 어떻게 된다? 최종적으로 6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설명하는 건 뭐다? 순환 함수는 스택이라는 구조를 써서 자료를 저장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C나 뭐 C++ 자바 같이 순환을 지원하는 구조가 있다고 하는데 밑에는 뭐 코볼이라는 뭐 고전적인 언어에서는 이런 거를 할당되게 해서 순환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구현된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순환 호출을 하려면은 반드시 뭐가 필요해야 됐죠? 멈추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멈추는 게 없으면 어떻게? 그쵸. 계속 호출하면 어떻게 된다? 무한루프가 돼서 이건 알고리즘으로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순환을 멈추는 부분은 앞에다가 나와 있는데 조건문을 뭐 뒤에다 있는 데도 있고 뭐 다 달라요. 근데 여기서는 멈추는 부분이 팩토리얼이 1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된다? 1을 반환하면서 다시 네가 돌아가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자기 자신을 호출을 다시 하고 호출 하다가 어떻게 된다? 어이구 삭제됐네요. 호출은 삭제됐죠?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가는 거죠.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1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여기 보면은 무한 반복해서 종료가 되지 않는 거죠. 이런 알고리즘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순환의 구조를 한번 보았으면은 순환도 우리가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데 장점이 뭐였냐면은 간단하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구조가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근데 단점이 뭐다? 아까 뭐예요? 스택이랑 구조를 쓴다고 했죠. 스택이랑 구조는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용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거예요. 왜 계속 자기가 쌓아 올리다가 다시 돌아가려면 뭐야? 우리가 간단한 코드 같이 이제 N3 아까 우리 N3을 했죠. N3 같은 경우는 간단하니까 뭐 시간 복잡도가 얼마 안 걸리는데 만약에 N 뭐 10,000 이 정도 호출한다 하면은 오늘 안에 뭐 다시 올 수는 있겠지만은 굉장히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는 간단하지만 시간이랑 용량이 많이 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한 번씩 반복으로 바꿔서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순환도 반복으로 표현할 수 있고 반복도 순환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팩토리얼을 갖다가 반복과 순환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반복이라는 게 우리가 아까 뭐가 있었다고 했었죠? 그렇죠. for과 while문이 반복 구조를 되풀이하는 방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반복 구조는 되풀이하는 구현 방법인데 순환도 아까 되풀이해가지고 곱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반복도 뭐야? 우리 조건만 넣어주고 그만큼만 반복해가지고 순환을 구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밑에 보면은 요거 팩토리얼을 갖다가 변경이 가능하다는 건데 지금
한번 설명을 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반복적인 팩토리얼 계산 프로그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순환이랑 다르게 얘는 for 반복문이 보입니다. 보이죠? 자, 그래서 지금 n3을 한번 해볼게요. 자, i라는 것을 갖다가 변수를 지정하고 result에는 어떤 거? 1을 갖다가 넣어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for 1부터 n이 뭐예요? 3이니까 1, 2, 3까지 뭐 3번 반복할 수 있겠죠. 반복하면서 어떻게 된다? result라는 곳에다가 그렇죠. i를 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1을 호출했을 때 어떻게? 결과값이 result는 아까 초기값이 1이었죠. 그럼 1 곱하기 1 됐죠? i가 1이니까 초기값이 맞죠? i가 1이었죠. 맞죠? 자, 그러면 1 됐죠? 자, 그걸 어디다 저장한다? result에다 저장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똑같이 이번에는 1 곱하기 i가 뭐예요? 2죠. 그러면은 2가 되죠. 맞죠? 자, 그 다음 리절트에 다시 저장하죠. 그럼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2 곱하기 이번엔 뭐다? 3 하면 뭐다? 그쵸? i가 3이었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6이 된다. 어떻게 보면은 아까 똑같죠? 순환을 써가지고 6, n3 해서 6 나온 거랑 반복을 써서 나온 거랑 6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문을 다 돌고 나면은 마지막에 결과값을 반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순환과 반복 중에 어떤 형태가 바람직한가라고 하는데 순환적으로 쓰는 게 솔직히 더 쉽긴 해요. 코드를 이해하기에는. 하지만은 아까 말한 것처럼 실행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작성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서 이럴 경우에는 어떨 때 반복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두 가지 원리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순환 원리 해결된 부분은 뭐다? 매개 변수 계속 저장하는 거죠. 값을 저장 3 어떻게 1, 2, 3에서 계속 쭉 더하고 팩토리얼을 계속 남아가지고 호출하는 거죠. 맞죠? 아이고 3, 1, 2, 3이 아니라 3, 2, 1 이렇게 부른 거죠.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이 원리에 대해서만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순환을 갖다가 작은 문제로 분해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아까 뭐라 했다? 분할해서 정복한다. 하나씩 쪼개서 정복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을 분할 정복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이런 순환 호출이 일어날 때마다 장점이 뭐다? 문제 크기가 작아진다는 거죠. 아까도 팩토리얼 3을 불렀을 때 2, 1 하면서 문제가 어떻게 됐어요? 숫자가 점점 작아졌죠. 그래서 문제 크기가 점점 작아지고 또 결과도 풀기 쉬운 구조가 된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림이 하나 있는데 2531에서 최대값 뭐니?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최대값 뭐예요? 얘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5예요 라고 한번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2는 삭제합니다. 그럼 531에서 최대값 뭐니? 하면은 얘가 뭐라고? 그렇죠. 이번에는 531이니까 뭐야? 5예요 라고 다시 답을 줍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5는 하나씩 삭제해야 돼요. 그럼 31에서 답이 뭐니? 하면 얘가 뭐야? 3이에요 하죠. 자, 그럼 3 하고 나서 뭐야? 이제는 배열에 1밖에 없잖아. 그러면 1 중에서 1이 뭐니? 하면 얘가 막 1. 야, 이거 너무 그냥 1이 하나밖에 없는데 뭐. 한 개밖에 없는데? 뭐야? 너무 쉽잖아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뭐다? 작은 문제로 쪼개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설명하는 게 뭐다? 하나하나씩 지금 작은 문제로 쪼개가지고 얘한테 물어봐서 결국에는 얘가 맨 마지막에 있는 애가 제일 쉬운 문제를 답을 이렇게 해서 결국은 순환적으로 값을 갖다가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뒷페이지 넘겨보면은 순환 알고리즘의 성능을 한번 볼 건데, 자, 프로그램 2.1과 2.3의 반복 알고리즘과 순환 알고리즘에 대해서 성능을 분석을 해볼게요. 자, for를 이용하면은 시간 복잡도가 뭐라고 했죠? 아까 말했죠. 반복문이 있으면은 시간 복잡도가 뭐라고 했죠? n이라고 했죠. 왜냐면은 n 번만큼
반복을 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비고의 n이겠죠. 그쵸? 그래서 시간 복잡도가 n인 거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순환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반복 구조를 썼을 때는 당연히 비고 n이 나올 수밖에 시간 복잡도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for 반복만큼 반복을 하니까요. 맞죠? 어디 보이냐요?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은 n만큼 반복해서 도는 거죠. 그쵸? 자, 근데 순환은 단점이 뭐다? 매개 변수와 스택이 저장하는 것 같이 사전 작업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처럼 계속 매개 변수를 저장해가지고 스택이라는 곳에 차곡차곡 쌓았다가 다시 다시 내려가면서 값을 호출해야 되니까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별도의 기억 장소가 필요하다는 게 순환 알고리즘의 성능의 차이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시간 복잡도는 비슷해요. 순환도 비고의 n이지만 뭐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죠. 기억 공간을 저장하는 별도의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것만 알아두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거듭 제곱 계산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팩토리얼 계산에서는 반복적인 방법이 순환정의 방법의 속도가 빠르다고 하네요. 자, 예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은 위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거를 설명할게요. 똑같으니까. 자, 순환적인 거듭 제곱을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x를 2, n을 4라고 한번 지정해 봅시다. 자, if, else, else, if 이렇게 도는데 n이 0이면은 1을 반환하고 아니 짝수면 x가 n이 짝수면은 이제 x를 갖다가 2승으로 하고 n을 나누기 2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x가 짝수이기 때문에 x 2승은 4가 되고 n은 2가 되겠죠. 그러면은 다시 얘를 팩토리얼을 다시 호출을 하는 거죠. 호출하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짝수죠. 그쵸? 그럼 또 짝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그쵸? 16이고 다시 x의 2승이니까 또 n의 2이니까 뭐 2 나누기 1 하면 2 나누기 2 하니까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호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짝수인지 홀수인지 이것도 코딩에서 주로 응용 문제에서 나오니까 한번 알아봐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따라서 거듭 제곱을 계산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 그냥 순환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계속 호출한다. 그리고 이 구조는 왜 갑자기 설명해요라고 하는데, 홀수인지에 따라서 어떤 것을 호출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순환이 근데 또 좋은 점이 뭐냐면은 문제 크기가 아까 뭐라고 했죠? 준다고 했죠. 맞죠? 아까 그림에 설명했으면은 이렇게 문제 크기가 준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파워 2,10을 호출했을 때 이거를 앞에 x2에다가 n 나누기 2로 호출을 계속하면은 이 4에다가 5 호출하는 거죠. 그럼 또 호출하면은 짝수니까 16에다가 이제 2 또 호출하죠. 그러면은 256에다 1. 그래서 어떻게 문제가 점점 어떻게 보면은 작아진다,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도 동일하게 1이면은 n이 0일 때는 1을 호출. 이거는 뭐라고 했죠? 반복을 끝내는, 즉 순환을 끝내는 구조고, 그 다음 이거는 짝수인지 홀수인지에 따라서 호출을 계속. 자, 호출을 어떻게 하냐면 이게 지금 호출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게 있으면 뭐다? 얘는 다시 이렇게 호출한다, 다시 이렇게 호출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함수가 뭐가 빠른가라고 생각하면은 문제를 갖다가 절반으로 줄기 때문에 100인데 50, 50인데 25, 25인데 12 해서 결국 1이 되면은 1을 반환하니까 다시 되돌아가서 이렇게 되도록 하겠죠. 그래서 문제 크기가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복적인, 우리가 아까 순환을 반복으로 쓸 수 있고 반복을 순환으로 쓸 수 있다 했는데, 순환은 어떻게 된다? 비고의 로그 2의 n이 된다. 로그 2의 n은 뭐였죠? 줄여 나간다는 거라고. 자, 아까 n이 뭐라고 했죠? 100번 반복한다 하면 당연히 n번 반복한다. 1000번 한다 하면 n번이니까 n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내가 얼마나 호출했는지에 따라서 n번 반복된다라고 해서 비고 n이라고 했죠. 그러면 로그 2의 n은 뭐다? 만약에 16이다 하면은 2로 나누면 뭐죠? 8이죠. 그래서 나누기. 그러니까 n을 받은 거. n이 만약에 16을 받았으면은 16을 나눠서 2니까 8로, 즉 반씩 쪼개가지고 나눌 수 있는 시간 복잡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 복잡도가 로그 n보다는 로그 2의 n이 조금 더 효율적인 시간 복잡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반복적인 함수를 썼을 때와 순환적인 함수를 썼을 때는 시간 복잡도는 이렇게 다르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피보나치 수열 계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나치 수열은 얘도 순환을 쓰는 방법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피보나치는 앞에 두 숫자를 더해서 뒤에 두 숫자를 갖다가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을 쉽게 생각하면은 이탈리아 수학자 피보나치가 발견한 수열로서 한 쌍의 토끼가 번식하는 상황을 수열로 만든 건데, 수학이나 과학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그 정보 컴퓨터에서는 지금 피보나치 수열을 어떻게 C코드로 바꿔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n을 갖다가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n을 호출을 했을 때 쉬운 거부터 호출할게요. n이 3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3이면은 if 조건문이 두 가지가 있죠. 자, n이 3, if가 n인가? 아니죠. 거짓이죠. 그럼 조건문을 만족하지 않았죠. 자, 아래 n이 1인가요? 아니죠. n은 3이죠. 그럼 거짓이니까 다시 내려가서 리턴입니다. 자, 리턴에서는 지금 어떤 게 보이죠? 그렇죠. 순환함수가 보이죠. 자, 순환함수가 보이는데 지금 여러분 순환함수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자, 쉽게 생각하면은 순환함수는 뭐냐면은 지금 요게 함수라는 거예요. 함수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같은 값을 호출하면은 얘가 한 번도 호출된다, 두 번도 호출된다, 세 번도 호출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리턴, 반환을 할게. 어떤 걸? 피브 n-1과 n-2를 더해서 반환을 할게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헷갈리지 말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어떻게 반환한다? 피브, 호출을 한다는 거예요. 순환이니까. 순환이란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3을 받았으니까 n-1 플러스 n-2 하면은 어떻게 된다? 2 플러스 1 이렇게 호출을 하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2와 1이 있는데 이걸 들고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들고 올라갔는데 F2라는 게 if 조건문에 걸리나요? 안 걸리죠. 그럼 얘도 다시 호출을 해야 돼요. 어떻게 호출한다? 그렇죠. 얘도 piv 1하고 piv 0으로 이렇게 조건문을 넣어서 호출을 합니다. 호출을 하면은 얘가 마지막에 어떻게 걸리죠? if 조건문에 걸리니까, 자, n이 0일 때는 어떤 거? 0이었죠. 1일 때는 1이었죠. 더하니까 1. 그래서 piv2는 1이 되고요. 자, piv1은 이거 다시 들고 호출하러 가니까 if 조건문에 걸리죠. 그래서 1이 되니까 1 더하기 1은 2. 즉 어떻게 된다? 그쵸. 값이 2가 반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됩니다. 자,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아까 피브 3을 계산했죠. 이렇게 호출해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계산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고 이해하기는 쉽지만은 비효율적이라는 단점이 있는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피부 6을 호출했을 때 아까 어떻게 됐죠? n-2 플러스 n-1이었죠. 그래서 자 그러면은 6을 갖다가 가지고 옵니다. n을. 자 6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된다? 6-2니까 n이 어떻게 된다? 4. 그 다음에 n이 또 5가 되죠. 그 다음에 그러면 계속 호출해야 돼. 자 지금 볼게요. 4, 5 호출하죠. 2, 3 호출하죠. 그러면 계속 어떻게 된다? 중복돼서 호출이 되는 겁니다. 자 쉽게 말하면 그림에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피부 3이 이미 값을 호출했는데 또 호출하고 또 호출해서 어떻게? 계속 컴퓨터가 기억 공간 안에다 계속 저장을 하게 되겠죠. 맞죠? 그럼 우리는 결과적으로 F6이라는 피보나치 수열에서 6만 값을 얻으면 되는데 얘는 순환적 함수이기 때문에 부른 애를 또 부르고 부른 애를 또 부르고 부른 애를 또 부르고 결국 언제 종료된다? 밑에까지 내려와서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값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예를 들어서 피보나치 수열의 6을 구했지만은 피보나치의 1000을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아마 함수를 돌리면은 점심시간, 아침에 돌리면은 점심시간쯤 돼가지고 계산이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지만은 비효율적이라는 게 뭐다? 아까 말한 것처럼 계산한 걸 또 계산하고 계산한 걸 또 계산해서 다시 올라가고 다시 올라가고 다시 올라가고 호출해야 되기 때문에 비효율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번외로 이런 코드를 짤 때는 메모제이션이나 뭐 값을 이런 값을 갖다가 중복해서 저장을 한 거를 메모제이션이라는 기법을 통해 가지고 한 값을 저장을 해 놓으면 그 값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기법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피보나치 수열은 어떤 거다? 호출이 굉장히 중복돼서 호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만 알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래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적인 피보나치 수열을 계산을 보자면은 이거는 순환을 갖다가 한 게 아니라 반복 구조를 써가지고 호출한 겁니다. 자, 피보나치 수열이 아까처럼 어떻게 보면은 나무의 트리처럼 계속 호출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호출을 했는데 그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우리는 야 이럴 때는 우리가 순환을 쓰지 말자, 시간 복잡도를 생각하면은 반복 구조가 낫겠다 해서 쓸 수 있다고 했었죠. 왜냐면 반복이랑 순환이랑은 코드만 바꾸면은 쓸 수가 있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반복 구조로 피보나치 수열을 계산을 할 건데 이 코드를 설명하자면은 일단은 C 언어 코드가 나오면은 가로 열고 가로 닫고부터 먼저 보면서 코드를 보면 됩니다. 자, 쉽게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4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PP랑 P 이렇게 있죠. 자, 이거는 뭐냐면은 반복을 끝내는 조건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뭐다? 함수가 아니지. 변수를 선언을 한 거죠. 그래서 pp랑 p result라는 값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i가 시작을 할 때 pp에는 값을 0을 넣고 p에는 1을 넣고 result에는 0을 넣겠다 해서 초기 값을 선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면 반복문이 나오죠. 자, i는 2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i는 2부터 시작할게요. 자, 언제 조건이 끝난다? 그렇죠. 우리가 n을 4를 입력할 거니까 4가 될 때까지만 실행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result는 뭐다? p랑 pp를 더하는 거죠. 그래서 p랑 pp를 더하니까 어떻게 된다? 그쵸.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pp는 뭐다? p의 값에다가 저장한다. 자, 이거랑 다르다고 했죠. 이거는 뭐다? 같다라는 의미고 이거는 할당한다, 저장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오면은 pp에다가 p 값을 저장하니까 그렇죠. 1을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pn을 리절트 값을 저장하겠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된다? 그렇죠. 1, 1, 1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반복 구조가 올라가니까 i가 3일 때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리절트에다가 p랑 pp를 더하니까 2가 되고 ppn은 1이 되고 1이 되고 리절트에는 p를 갖다 더하니까 1, 2가 됩니다. 됐죠? 자, 마지막으로 i 4니까 다시 올라갑니다. 반복 구조. 자, 리절트는 p와 pp를 더하니까 어떻게 된다? 3이 된다. 그 다음에 pp는 뭐가 된다? p를 할당한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된다? 그렇죠. 2가 되고 리절트 값은 p 값으로 덮었으니까 p 값은 리절트 값으로 덮었으니까 어떻게 된다? 3이 된다 해서 최종 결과값은 뭐다? 그렇죠. 피브 4를 불렀을 때 결과값은 3이 된다라고 했죠.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피브 4를 부를 때 어떻게 됐죠? 결국에는 값이 이렇게 3이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순환을 쓰든 반복을 쓰든 값은 똑같이 나오는데 이 구조에서는 피보나치 수열을 순환을 쓰는 것보다는 어떤 게 좋다? 반복 구조를 쓰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노이 탑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노이 탑은 순환의 파워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제인데 고대 인도 베나레스에서 뭐 사원을 지을 때 다이아몬드의 원반을 옮기는 그런 문제를 갖다가 하노이 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노이 탑은 규칙이 있는데 어떤 규칙이냐면은 A와 B와 C의 기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반이 몇 개가 있죠? 3개가 있죠. 그거를 어디다가 옮긴다? 그렇죠. 초기 기둥에서 그렇죠. 목적지 기둥으로 옮기는 겁니다. 자, 옮길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한 번에 하나의 원판만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메뉴에는 메뉴에 있는 원판, 당연히 아래 있는 원판을 옮길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크기가 작은 원판 위에 큰 원판이 쌓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서 이동 순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 기둥에서 목적지 기둥으로 옮겨야 됩니다. 자, 옮기는데 어떻게 옮기죠? 하나씩 옮겨야 되겠죠. 자, 일단은 이 맨 위에 있는 기둥을 어디로 옮긴다? 그렇죠. C로 한번 옮깁니다. 옮기고 그 다음에 이 중간 거들을 템프라고 할게요. 이거는 임시 기둥을 B예요. B. 자, B에다 잠시 옮겨 놓고 다시 어떻게 한다? 기둥을 A를 갖다가 C를 옮겨 놓고 C를 갖다가 다시 얹어줍니다. 얹어주죠. 자, 얹어주면은 어떻게 B의 임시 기둥에 2가지가 다 왔어요. 자, 오고 나서 맨 큰 기둥을 갖다 어떻게 C로 옮깁니다. 옮기죠. 자, 그 다음 옮기고 나서 어떻게 중간 원판을 다시 A로 옮기고 다 옮기고 나서 이제 또 옮기고 하는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원판이 3개일 때는 별로 복잡하지가 않는데 4개일 때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4개일 때는 이동해야 되는 개수가 생각을 하면서 옮겨야 된다는 거죠. 야, 이것도 쉬운데 아까랑 다르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A가 초기 기둥이라 했죠. 그리고 목적지 임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 기둥에서 어디로? 그쵸. 일단은 n-1개 원판을 한꺼번에 일단은 B로 옮긴다고 해요. 아까 선생님 근데 아까 하나의 원판만 이동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는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4개를 옮길 때는 한 번에 n-1개로 옮기는 걸로 먼저 알고리즘을 짜보자고 하네요. 그 다음 옮기고 나서 어떻게 한다? 맨 큰 기둥을 C로 옮깁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갖다가 전체 다 옮기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코드가 여기 의사 코드로 적혀져 있는데 n- 이거는 뭐예요? 조건을 끝내는 거죠. 그러니까 즉 함수 호출이 이제 끝내는 거죠. 순환을 끝내는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한 개 있을 때, 즉 이게 뭐야? 요게 한 개 원판이 있을 때 2, 얘가 2예요.
to 그냥 목적지 기둥이니까 한번 옮기는 거죠. 그러면은 else에서는 뭐만 실행되면 된다? 그렇죠. 템프에다가 나머지 원판들을 옮기고 다시 이렇게 옮긴다라고 알고리즘이 짜져 있네요. 그래서 이 코드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렸는데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아까 쌤도 봤을 때 조금 복잡하다 해서 이거를 한 20분, 30분 정도 보고 있었는데 그냥 이건 원리만 알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것만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하노이 타워하고 호출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나누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둥은 원판이 얘는 원판의 개수예요. 자, 펌은 어느 거냐면 현재 기둥이고요. 템프는 뭐다? 그렇죠. 보조 기둥입니다. 그다음에 to는 뭐다? 목적지 기둥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값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n1일 때는 뭐다? 아까 뭐라 했어요? 하나 남았을 때, 이렇게 한 개만 남았을 때 있죠. 한 개 남았을 때 어떻게? 이렇게 쭉 옮기는 거죠. 그래서 한 개 원판만 있을 때, 펌에, 즉 현재 기둥, 이게 뭐예요? 이게 현재 기둥이죠. 현재 기둥이 하나만 있을 때 to로 옮긴다. 그래서 원판을 목적지로 옮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드가 아까 설명한 코드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다? 뭐란다? 그렇죠. 여기서는 좀 헷갈리는 게 일단은 계속 이제 호출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호출하냐면은 기둥에 있는 게 지금 바뀝니다. 자, 일단은 펌이 뭐야? 현재죠. to가 뭐야? 목적지고 테이블은 임시예요. 그래서 뭐다? 현재에서 임시로 옮기는 거예요. 즉 어떻게? 현재에서 어떻게 옮긴다? 여기서 이게 현재죠. 현재에서 임시로 옮긴 거죠. 임시로 옮긴 거죠. 지금 요 임시로 옮긴 기둥을 갖다가 요 코드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호출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호출한다? 최종적으로 이 기둥이 다 옮겨지고 나서 어떻게 된다? 하나의 기둥만 남았을 때, A에 하나 기둥이 남았을 때 이렇게 넘겼을 때까지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끝을 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조금 더 보긴 해야 되는데 하나만 알아보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원판을 이동한다는 것은 어떻게 된다? 우리가 시작에서 현재 기둥에서 목적지 기둥으로 옮기는데 중간에 뭐가 있다? 그렇죠. 보조 기둥이 있죠. 그래서 보조 기둥을 써서 옮기는가 안 옮기는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보면서 원판을 어떻게 옮기는지 볼게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보자면은 이게 현재, 이게 뭐다? 중간, 이게 목적지입니다. 호출을 할 때는 원판은 이거 원판이에요. 원판은 4개예요. 4개에서 A, B, C로 해서 해서 호출합니다. 원판이 당연히 여기 있겠죠.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옮기는데 자, if 자, 어떤 거 호출한다? 자, 여기서 알아둬야 되는 게 뭐다? F1이면은 뭡니까? 현재에서 어디? 목적지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둥이 원판이 하나 다 없고 어디로 옮겨졌겠어요? 당연히 여기로 옮겨졌겠죠. 임시로. 맞죠? 그랬을 때 원판이 하나 남았을 때 어떻게 된다? 이 원판을 이렇게 쑥 이동하는 코드가 요 코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아래에 있는 코드는 뭐다? 자, 펌은 또 뭡니까? 현재에서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다? 아래 코드는 뭐다? 펌은 현재죠. 현재고 to는 목적지고 이거는 임시죠. 그래서 이 코드는 뭐다? 그렇죠. 아까 이거를 옮기기 전에 뭐죠? 이 위에 있는 세 놈 있죠. 원판 이 세 개를 갖다가 옮기는 코드가 이 코드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보면 돼요. 어디로 옮긴다? 얘가 지금 현재에서 임시, 즉 현재에서 임시로
옮긴다라는 거. 목적지는 뭐다? 중간. 그래서 얘가 지금 A, B, C로 있지만은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된다? A, C, B로 바뀌어가지고 역할이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요. 또 얘가 보면 템프는 뭐야? 임시에서 어떤 걸로? 목표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이 마지막에 있는 세 개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쌓이는 거.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코드가 아이고 조금 복잡하게 설명하긴 했지만은 첫 번째로 뭐다? 이렇게 네 개가 쌓여 있으면은 세 개를 갖다 어디로? 템프로 이동하고, 그렇죠. 템프로 이동하고 나서 템프로 이동하는 코드는 뭐다? 요거죠. 이렇게 옮기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옮기고 나면 뭐다? 이거를 갖다가 여기로 옮겨야겠죠. 이거는 뭐다? 요거죠. 맞죠? 자, 그거 다 옮기고 나면은 마지막 요 세 놈을 갖다가 어디로 옮겨야 된다? 옮겨야 되겠죠. 해서 결국 탑을 어떻게 쌓아야 된다? 이렇게 쌓아야 되겠죠. 맞죠? 좀 그림이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쌓아야 되겠죠. 요걸 하는 역할이 뭐다? 요거다. 왜냐면 이게 임시에서 목표로 이동하니까 어떤 코드다? 요 코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별로 어렵지 않은 코드니까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원리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팩토리얼 예제에서 차이점이 무엇인가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코드를 좀 바꿔서 이거 꼬리 순환이라고 하는데, 자, 리턴 이게 뭐예요? 반환한다는 명령어죠. 자, 반환을 하는데 어떤 걸 변환한다? 매개 변수를 저장하고 팩토리얼을 부를 거니라는 거 하나가 있고, 아니야, 나는 팩토리얼 부르고 나서 나중에 매개 변수 저장할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코드 완전 다른 겁니다. 아까 우리가 어떻게 돼 있었어요? F4를 부르면은 F3을 부르고 F2를 불렀죠. 근데 자, 쉽게 말해서 매개 변수를 먼저 저장한다는 건 뭐냐면은 N4를 부를 때 4를 n이 4죠. n이 4라고 생각합시다. n은 4를 갖다가 저장을 하고 팩토리얼 4를 부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는 F3을 불러야겠죠. 그러면 또 뭐다? 매개 변수 3을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각각 n을 갖다가 다 저장하면서 내려가는 거죠. 그쵸? 근데 이거는 뭐다? 팩토리얼은 밑에 거는 뭐다? 매개 변수를 저장하고 팩토리얼을 부른다는 건 뭐다? 다르다는 거죠. 자, 쉽게 말해서 F4를 부를 때 매개 변수를 저장을 안 하고 팩토리얼부터 부른다면 팩토리얼 3하고 어떻게 된다? 이거는 n을 나중에 가지고 오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n은 이제 값이 아직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부르면 어떻게? F2 그 다음에 F1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n 값이 아까는 설정을 하면서 내려갔는데 얘는 어떻게 된다? 그쵸? n을 갖다가 여기서 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제 문제를 보면 좋긴 하는데 쉽게 말해서 매개 변수를 나중에 저장하기 때문에 n 값이 맨 마지막에 와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점을 하면 되는데 문제가 아무튼 이건 나중에 다 추가적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앞에 구조랑 뒤에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